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자치단체들의 엇갈린 이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언제 통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서 학교 등에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관련 내용에 대한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올해 안에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고 16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징수된 지방세는 2,925억 원.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오롯이 낸 지방세만 48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지방세를 활용해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 다른 기관들에 다 화급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공동혁신도시로 출발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민선 7기 시도지사는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발표문에도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도 운영하자고 명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없다. 한 몸으로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 경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방세가 대부분 활용됐다며 발전기금 조성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에 반발을 샀습니다. 일방에서 철회하고 다시 문안을 성안시켜서 같이 조례를 상정해야 거의 공동 조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징수한 지방세를 시작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나주시는 2023년에나 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 문체위에도 조직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특별법 부칙에 규정된 대로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에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사회통합형 일자리에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담양과 나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곡성은 영하 3도를 보인 가운데 매우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따뜻한 목도리 등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출근길 안개가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습니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도 꼭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과 담양, 화수는 영하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쌀쌀합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은 2.1도 보이고 있고요. 영암과 해남은 여전히 영하권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15도, 광양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정부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의 체감 온도는 어떨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한 고객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귀금속 수리 문제로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화를 낸 인천백화점 점원 사제 사건입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외에도 콜센터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동자도 위험을 인식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노동법의 핵심입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개정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우려 또한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진 바뀐 법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책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이 그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보냐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계는 폭언의 피해 규정이 애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률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감독, 구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빛원전이 천드럼 분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옮깁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작업복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1000드럼을 폐기물 전용 운반선을 이용해 오는 23일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임시 저장소에 저장된 중저준위 폐기물을 옮기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5,400드럼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결과 국어 영역의 1등급 컷이 입시기관의 예측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는 광주시내 고교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역 1등급 컷은 86점, 수학 가형 1등급 컷은 92점, 탐구 영역의 경우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이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협의회는 전남대 의예과는 278점, 조선대 의예과는 273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13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광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감정원과 한국은행 광주전환본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이후에도 광주 집값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과 아니다 그동안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광주 주택 가격이 최근에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이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의 주택과 지방의 주택이 함께 오르는 동조화 현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네. 광주 주택 가격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과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광주의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15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점이 좀 다른 거고 네. 수도권의 경우는 2017년부터 상승한 측면이 강한데 이 광주의 집값은 수도권과는 달리 2015년부터 좀 선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측면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광주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는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주택시장의 가격들도 2015년 이후에 상당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광주의 집값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원래 이 부동산 이 수요 억제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913 부동산 정책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는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 그리고 대출 수요에 대한 억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날인데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 정책들은 이런 대출 규제, 대출에 대한 억제 그리고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 근데 광주는 공교롭게도 이런 청약제도의 개편과 대출 이 규제에 대한 상황을 좀 비켜간 측면이 좀 강합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이 청약제도를 좀 더 좀 살펴보면 이제 청약과 관련돼서는 청약 조정 지역 그리고 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 평균 30% 이상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경우는 청약 규제 대상이 되는데 광주 경우는 이러한 청약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에 대한 제한도 벗어나고 그리고 청약 제도에 대한 규제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청약에 따른 어떤 대출 규제 그 여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뭐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서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있었는데 광주는 거기에서 비껴간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광주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무주택자가 42%, 반면에 또 그 집을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통계적으로 불균형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다주택자나 그 유주택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2017년에 예. 국토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걸 했는데 광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주택에 대한 구입 희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이게 꼭 살 것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는 어떤 그 네. 의욕을 나타내는 이 비율 지수가 있는데 86.9%. 그러니까 17개 전국의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민들이 주택에 대한 어떤 구입하는 욕구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런 측면이 주택가격 상승을 하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들썩들썩하거든요, 지금도요.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구의 도시재생지구, 서구의 도시재생지역 선정이랄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국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압박,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이제 둔화 조짐이 보이고 이런 이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전반적으로 있는 가운데서도 네. 방금 열거한 그런 개발 수요랄까 이런 현안들, 것들은 예. 국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긍정적이란 말이 상승 주택가격 상승에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주택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해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기동 단속팀이 경북의 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갖고 와서 이게 문제됐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요. 이 업체 대표 50살 신모 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동안 고춧가루 290여 톤을 전남 지역 학교 15곳 등 전국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시가로 41억 원어치입니다.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않아 국내산 고추 가격이 중국산보다 4배가량 오르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넣다가 되면 연락폭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들은 육안으로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국내산 고춧가루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중국산 고춧가루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차이는 명확히 나타납니다. 국산 고추는 세포의 내부 형태가 유지되는 반면 중국산은 냉동 상태로 반입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냉동 홍고추를 다시 건조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하여 농관원은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했고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 표시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대만인 32살 장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의 77살 김모 씨 집에 침입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세탁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400여만 원을 가져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 걸쳐 총 7,5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27살 펑 씨가 대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덕흥대교 아래에서 53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저녁 혼자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다음날 저녁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선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면 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신학기마다 20-30만 원대의 교복을 사야 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언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교복비 부담이나 이런 게 심각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남에서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11,000여 명. 전남교육청은 일선 시군과 함께 학생 한 명당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전남 6개 시군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 내년 중학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자체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교육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군과 간담회 한 번 없이 사업 시행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 기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막 속전속결로 이렇게 하려고 서로 소통이 안 된 걸로. 솔직히 저희는 이제 추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압박으로 비춰질까 봐. 지자체에서 다들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은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무관심도 지자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관련 예산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와 달리 전라남도는 지자체 부담 전액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담양군이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그동안 기본요금 1,300원에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적용해왔지만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3억 3천만 원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를 주민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융합산업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사물 인터넷 융합과 광의료 융합,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다양한 광융합 분야에 걸쳐서 12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는 25개국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 계약 500억 원과 3천억 이상의 수출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유공자 포상을 하고 100년 은행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어제 저녁 창립 50주년 전야제를 열고 반세기를 함께 해준 고객들을 초청해 광주은행 50년의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주은행은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50주년 기념 금융상품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가채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능 설명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12월 12일에는 실채점 결과를 분석하는 설명회가 같은 장소에서 마련되고요. 12월 22일에는 입시 전문 업체의 설명회가, 24일 오후 2시에는 광주여대에서 시교육청과 EBS가 공동 주관하는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수능도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노동 전문가들의 모임 직장갑질 119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꿀팁 10개명을 공개했습니다. 채용 공고 캡처하기,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일한 시간 체크하기, 주휴수당, 유급휴가 챙기기 등이 포함됐고요. 강제노동은 불법, 괴롭히면 녹음하기 등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이 23일과 28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지송 전 CF 감독과 밥장 일러스트레이터, 박일희 소리꾼과 원일 예술감독 등이 깊이 있는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데요.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 정원에서 플리마켓 박장대소를 엽니다. 12월 6일부터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고무신 던지기, 비석치기, 인디밴드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코너도 함께 마련됩니다.